3회를 맞이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3회 동안 교원에 대해만 우리가 열고 있지만은 10회 되는 내년에는 전국 중요의 그 대회를 개최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학연수원 원장이시며 국제교육처장이신 우리 김원우 교수님께서 우리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심을 거쳐서 기량을 겨루게 되는 참가자들은 대부분 우리 대학에 처음 와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려운 한국어를 이 정도로 공부해서 이렇게 기량을 선보이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가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대회에 방청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즐길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학원장이신 이준 교수님께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보니까 축사가 5분이더라고요. 전 나름대로 한 10분이나 15분 하려고 왔는데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아주 간략한 그런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가자들이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유학생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9달이 다 되어갑니다. 힘들 일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 일보다 보람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처음 한서대학교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한국 학생에게 다가가기도 힘들어서 학교 생활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학우들의 도움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전공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유학생활에서 얻은 것 중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립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기숙사에서만 살던 저는 자취방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해주셔서 집안일을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부만 하면 되는 편안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취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혼자 생활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은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한국 유학생활에서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는 4학년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 줄어든 시간만큼 가치는 높아집니다. 솥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탄수이지만 어떻게 얻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다이아몬드 혹은 숯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소중히 사용하여 인생의 다이아몬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제 힘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저를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던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교수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저를 지켜봐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 네팔에서 온 아시스 보쿠아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저는 아시시라고 부르고 저 혹시 역시 아시시라고 이름은 익숙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 농담하면서 아시시라는 이름이 ot만은 회사 이름이 아니냐고 농담하시다면서 저는 한국을 만날 때마다 제 이름 설명하면서 더 가까워집니다. 전 한국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한 좀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발전하는 나라, 경제 발전하는 나라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 많이 관심 있는 나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저 한국으로 유학 확정 이후 한국에 대한 많이 알고 싶어 했고 또 네팔에 있었던 저 친구들과 한국에 대한 좀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저 이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제 인생의 첫 유학이자 저 인생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음식이면 음식, 문화이면 문화, 언어이면 언어, 다 부분에게 부딪히고 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마침 생각하고 전 하루하루 새로운 시작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때 고맙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무슨 음식이면 비하하지 마라. 사람이 존재하라. 자기 일로 무엇인지 생각하라. 이라고 저와 제 동생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생각하면서 저 한국 온 지 4년이나 됐습니다. 지금 못 먹는 음식도 없고 문화도 많이 배웠습니다. 전 전날 술 먹고 자면 다음날에 해장국을 먹고 매운 국물을 먹을 때 아우 시원하더라고 막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 자리 서기 전에 저 한 번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저를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저 한 번도 변화하려고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환경에 접근하려고 노력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저 처음이지만 한국에 와서 한번 우리가 다 노력하면 좋은 생활 만들고 좋은 환경이 만들고 좋은 생활 할 수 있을 수 있는 거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적집사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적집사의 다양한 활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한수대 졸업하면서 적집사의 활동 참여하고 인생에 대해 준전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신문방송학과 3학년 김재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8개월 되었고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친구랑 같이 서울에 갔을 때는 굉장히 호응이 되었고 수업도 알아들었을 때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빠 엄마 보고 싶어서 혼자 기숙사에서 볼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말이 잘 안 통해서 생긴 재미있었던 일도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재미있었던 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어떤 교수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쌈님과 함께 칠카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쌈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실 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팝할 줄 몰라서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집의 주방과 중국 집의 주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다가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줘. 제가 구경하고 있던 중이라 정신도 없었고 사모님께서 말씀도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쓰레기에 깨끗한 봉투를 두고 무슨 야채인 줄 알았는데 조금 망설이다가 그냥 냉피 옆에 놓았습니다. 식사 준비 중이던 사모님께서 저보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봐봐, 내가 말하고 그랬어. 거기 쓰레기통이야? 이 말을 듣고 저도 후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저에게는 식사를 준비할 때 재미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에 있었던 일도 파악할 때 일입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 친구랑 같이 MT 갔을 때는 밥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랑 밥 준비를 하다가 저랑 마주 앉아있던 언니는 제 눈을 보고 반찬아 가위 좀 줘봐. 제가 꼭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반찬인데요? 김치? 멸치? 오뎅? 언니는 저보고 아니야 가위. 근데 아까 분명히 반찬 달라고 하는데요. 이때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내 이름 모르고 있어요? 내 이름은 번찬이야. 이 번찬. 아까 선배는 나한테 가위 달라고 했잖아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웃었습니다. 모두 반찬아라고 그 친구에게 부르고 그때부터 그 친구의 별명은 반찬으로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말이 잘 안 통해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평생토록 잊지 못한 일들입니다. 한국에서 이제까지 생활하면서 한국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저에게 어려웠던 한국어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학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생활하는 저는 더 독립심이 강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많아지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국어로 말하는 것도 무섭지 않고 유학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저 자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한서대학교에서의 유학생활을 보람 있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오스에서 온 개별회의학과 4학년 수리요타의 담을랑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후이라고 부르치고 저 역시 후이라는 이름에 익숙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이었죠. 지금과 유사한 화장한 낮이었습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온 지 2년도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저는 더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겨울에 지나가고 봄을 맞이한 것은 매우 반가운 때였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는 교육대회, 여기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유학생활 중 저 교육대회 여기에 의미가 더 컸습니다. 저는 교육대회의 두 번째 날 친구들과 선배들이 권유에 따라 파이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팔씨름을 하다고 제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고 의사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말을 또 제대로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또 없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한국 음식도 먹지 못하는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진다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집이 그리웠고 부모님 보고 싶어서 혼자 있다는 게 너무나 두렵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아직 못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드디어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조금 긴장이지만 근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합의대학교에서 온 한서대학교 영어학과 4학년 원방입니다. 2017년 9월 3일 아침에
우리 합의대학교 세미나 학생들이 남경공항에서 한국어로 왔습니다. 출발할 때 부모님이 헤어져 해서 눈물이 나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편에서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말 열심히 해서 한국 문화도 제어하고 모두 더 큰 세상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목표 아래 친구를 떠나 어머니 떠나 한국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한국말 잘못하고 문득 없이 나서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었지만 가족과 선배들이나 친구들을 도움으로 제가 조금씩 한국말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국민들을 쌓아주고 친구가 있을 때보다 많이 더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오늘은 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뛰어다니며 부딪혀서 배워야 합니다. 알바 하게 되면서 한국 학생들이 다양한 한국 학생들이 만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저희 외국 학생들에게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유학을 왔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이죠. 한국에서 유학 생활하다 보니 중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 하며 하고 하지 말며 안 하는 비동적이 되다며 이곳에서 모든 일을 제 자유 의지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그만큼 책임감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린이 되고 같아 성공한 것처럼 기분입니다. 세대는 친구 수담에 일란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을 필요하고 밖에서는 친구들을 필요한다. 한국에서 유학생활 하다 보니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준서하고 전도 말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때문이죠. 이대로 서로 공부하고 유학도 다니며 두 나라 관계에 대해서 많이 교감을 나눌 수 있어. 이제는 공부가 아닌 통어로는 얻을 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이제는 취업 범위가 다양합니다. 비록 저희 친구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저당한 일이 자기 못하다 우리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 회사나 한국어 필요하는 업계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어를 좀 더 공부해야 해서 또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어가 저 석상에 참 알고 제 생활과도 미접해 지금까지 참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 부족한 자신감을 진단해 주시고 제가 저를 믿어준 분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국어를 열심히 해서 한국인이 아니라는 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화이팅, 중국 화이팅.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보고 싶은 나의 눈
도착했을 때 마주 나오신 한서대학교 선생님께서 저의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조차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중국에서 알게 된 한국 친구와의 인연으로 저는 교환 학생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전혀 다른 언어를 겪으면서 외롭고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이 많고 따뜻한 한국 사람들 덕분에 저는 금세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우리 학교 중고 학과학생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서 한국 사람과 두려움이 시작되었지만 그 불안감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나 한국 생활이 눈물보다 웃음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같이 사는 언니와 함께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며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며 반이 된다는 말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런 점이 한국 사람 특유의 깊은 저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미래를 잃고 한국에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로 전통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조금은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나서 동남아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 속에서 동남아 사람을 외면하는 모습은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선함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깊은 정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 이웃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친해지면 너무도 큰 힘이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착한 한국 사람들이어서 더욱 친하고 지내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자주 행복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시아에서 공포학번 국제관계학과 김알렉산드르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십니까? 얼굴만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그쪽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인 한국 성이고 이름은 러시아 이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한국말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보다 좋아지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러시아보다 따뜻한 날씨에 버릇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하나씩 먹어보는 것은 저기 더 다른 재미입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를 많이 사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와 친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은 저에게 좀 날랐을 겁니다. 한국 학생이 줄 알았는데 러시아 말과 영어를 잘한다고 날리셨습니까? 날리시지 마십시오. 지금도 한국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의 문화와 생활을 잘 모르는 외국 학생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신한테 잘 해주시면 언니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못해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해주시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줌마? 아니면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까? 러시아에서는 진짜 가족 친척 간에만 언니 오빠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는 친구는 나이 뭐든 많든 적든 친구처럼 지냅니다. 저도 언니 오빠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 학생들, 한국 학생 친구들, 선배님들 모두 손잡고 밝은 미래와 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8월에 보수학위를 받기 위해 저희 합비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한서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당을 밟은 저는 조심하는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 짐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제 짐이 가지고 간 듯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제 짐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당을 처음 가자마자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이 나는 말처럼 3일 후에 제 가방을 제법 모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가방을 가지고 가는 학생이 제 가방을 학교로 보내왔습니다. 그 학생은 제 가방에 묻어있던 제 이름과 한서대학교 이름을 전국 교환 학생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 제 가방을 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꼬이게 되니 한국 생활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2주 후에 학교에서 전국 학생들과 함께 한 여행 중 저는 카메라를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제 가방처럼 카메라도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카메라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제일 외로운 것이 아플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맨상 때문에 갑자기 부동을 느껴 저는 병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맨상 수술하게 되면 큰 거액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전국에 가서 수술하기로 권하였지만 기숙사 사장님께서 아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편안한 입원시와 수술비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장님께 전화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한국 기숙사에서 마음을 털고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9개월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는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일본학과 나카자와 유스케입니다. 저에는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계기는 그 친구의 덕분입니다. 그 친구랑 한국어로 알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내시로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두 번째 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올 때는 작년 여름 3주일 동안 연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1년 동안 유학하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통하지 않을 때나 문화의 드림을 느낄 때에는 괴로울 때도 있지만 지금은 멋진 친구가 있어서 괴로울 때에는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어서 지금은 유학생활이 재미있고 보람있게 보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생 등교계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저는 저의 꿈과 부모님의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 위치는 가깝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독특한 문화는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 높임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과 만나 인사할 때 교수님 밥을 드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네, 저는 밥을 먹었는데 학생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높임법을 배운 후에 지난번에 실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동방의 지국이자 인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친구와 같이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거의 매일 집에서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서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삽니다. 지난번에 룸메이트와 같이 시장에 가서 야채를 샀습니다. 우리는 파 500원어치를 사고 싶어 하지만 상인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파 1000원은 너무 많아요. 또 오래되면 파가 상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우리에게 파 한 큰을 주어주면서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잘 못 들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얼마예요? 아니야, 그냥 가져가라. 500원어치를 어떻게 팔아? 하셨습니다. 사실은 아주머니께 주시는 파가 2,000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주머니께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돈을 안 받으셨습니다. 저와 친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2,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아주머니의 착한 마음씨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타국에서 그 나라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한국 사람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환경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아는 사람들과 지내던 모든 일을 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마음껏 발표한 그 내용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것 떠나서 여기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그 외국어 실력을, 한국어 실력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 여러 스승들 앞에서 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라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님께서 심사하시는 동안에 또 우리 외국 학생이 또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선사하겠습니다. 지금 또는 벗어나 줄때 너
아주 이 실력들이 비슷해서 아주 심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평소에 제가 알기로 아주 한국어에도 능숙한데 오늘 좀 긴장을 해서 잘 놓친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좀 한국어가 떨어지지만 많은 노력에 의해서 잘하는 학생도 있고, 일단 오늘 결과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참석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껏 여러분 자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력상부터 공헌하겠습니다. 제3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09년 5월 28일 한서대학교 총장 한기선 대표. 정소령 뉴스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3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09년 5월 28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09년 5월 28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위 학생은 한서대학교 어학연수원에서 주최한 제3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09년 5월 28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